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 시장조사 파트 시작을 할 거고요. 1-2 파트는 어찌 보면 사업계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도 길게 드릴 거고 예시도 좀 많이 보여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시장조사를 한다는 의미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장조사는 대표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절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시장조사를 잘 하시면 마케팅 전략이 자동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 세 가지에 조금 초점을 둬서 어느 정도 뎁스인지, 지금 이게 어디에 쓰일 건지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시장조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데, 바로 시장을 정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잠재 고객이랑 시장의 특성을 조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의 정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시장 정의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탐샘솜입니다. 자, 탐샘솜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영문으로 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설명드리면, 이거는 전체 시장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유효 시장을 의미하고, 이거는 수익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그 중에 마우스를 판매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시장은 바로 마우스 시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효 시장, 즉 수익 시장을 포함하는 시장이죠. 거기는 IT 주변 기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말고도 뭐 키보드도 있을 수 있고, 뭐 화면 보호 시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IT 기기 시장.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거죠. 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유기농 아이스크림이 바로 수익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은 그냥 아이스크림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뭐 디저트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져 내려오거나 밑에서부터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는 형태를 탐샘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일단 시장을 정의하기가 너무 용이합니다. 이렇게 구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을 나타내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 시장만 이렇게 수익 시장으로 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마우스 시장 많아봐야 뭐 1000억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면 이 마우스 시장 자체는 굉장히 매력이 없어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효 시장 전체 시장까지 하면 뭐 IT 기기 시장은 거의 뭐 조 단위 시장이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조 단위 시장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탐샘솜으로 이렇게 프레임 작업을 하시는 게 시장 정의하실 때는 가장 용이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투자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이런 시장조사 논리 방법에 가장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왜 전체 시장, 유효 시장은 정의하지 않았어요? 왜 수익 시장만 하셨어요? 오히려 되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그냥 탐샘솜으로 정의를 해버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탐샘솜의 시장 크기를 조금 적용시켜 보시면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시장이에요, 신시장.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세차 매칭 플랫폼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세차장이랑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혹은 원하는 사람을
매칭해가지고 뭐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거의 전체 시장은 뭐죠? 이거 세차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셈이 있겠고 쏨이 있겠습니다. 자, 쏨은 세차 온라인 매칭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로 조사하려고 들어가시면 엄청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는 거의 다 오프라인에서 세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블로그나 뭐 당근이나 이런 곳에서 간헐적으로 매칭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화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론은 뭐냐면 세차 시장을 전체로 일단 조사를 합니다. 뭐 이게 연 5천억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셈을 정의하기가 지금 애매하죠? 온라인 매칭이랑 기존의 오프라인 전체 시장이랑 중간은 대체 뭐냐?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점유율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 연 2,500억이고 점유율은 50%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수익 시장은 거기 점유율의 10%야. 그래서 500억이야. 이렇게 점유율로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표시를 하시면 시장 조사를 전체 시장만 조사하면 나머지 시장은 자동적으로 크기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탐셈솜으로 나누기 애매한 시장 혹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점유율로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수익 시장을 잡을 때 너무 니치하게 들어가시면 조금 위험해요. 자, 예를 들어서 버티컬 마우스 아시나요, 혹시? 마우스를 이렇게 잡는 거 말고 이렇게 세로로 잡아서 손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우스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익 시장을 버티컬 마우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시장의 크기는 뭐 연 100억입니다. 그러면 유효 시장으로 가면은 바로 상위 단계인 마우스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탐 시장은 IT 주변 기기다 라고 하면 뭐 마우스 시장이 한 1,000억, IT 주변 기기 시장이 뭐 한 3,000억 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시장으로 가도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 다음에 수익 시장으로 가도 연간 100억밖에 안 되는 시장이니까 이거는 시장 성장률이 엄청 크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으면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초에 조금 프레임 작업을 하시려면 수익 시장 자체를 그냥 바로 마우스 시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유효 시장도 IT 주변 기기 시장이 될 거고, 전체 시장은 아까 예로 들었던 IT 기기 시장으로 됨으로써 이제 조단위 시장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자사나 기존의 심사위원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니 그 사람들이 시장을 최대한 쪼개가지고 니치하게 들어가야 뾰족하게 들어가야 시장조사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버티컬 마우스인데 마우스 시장으로 가면은 시장이 너무 안 쪼개지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피드백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쏨 시장 하위 버전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램 시장이라고 하는데, 당장 론칭 가능한 시장을 의미하고, 자, 이게 예로 들면 뭐가 있냐면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 다음에 팔로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마우스에 대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 나는 뭐 마우스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미 인플루언서야. 그래서 내가 1,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론칭하면은 바로 그 커뮤니티랑 팔로워한테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구체적인 타겟이 있을 때는 차라리 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동일한 의미로 이제 고투마켓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장을 이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표현을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시장도 커 보이고 내가 당장 1차 타겟으로 하는 것도 명확해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4단계까지 쪼개서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시장의 정의는 했죠? 첫 번째로 크기 정의를 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탐셈솜으로 한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성장률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좋은 시장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장의 조건이 뭐냐면 충분히 크냐, 그리고 성장하고 있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충분히 큰 시장이랑 어느 정도 성장해야 좋은 시장일까? 라는 의문점이 들겠죠? 자, 여기에 A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A 기업이 지금 마우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300억이에요. 자, 근데 마우스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 크기가 1000억입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은 무려 시장 점유율이 거의 30%죠? 자,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 A 기업한테 투자를 할까요? 정답은 투자를 절대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들은 뭐 2배, 3배, 5배 이 정도를 원하지 않아요. 목표 수익은 10배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보통 투자를 잘한다, 펀드 운영을 잘한다 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런 투자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보통 12개에서 15개를 투자했을 때 이렇게 목표 수익률이 10배 이상, 20배 이상 나는 기업이 한두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운영을 잘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10%도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냥 투자한 수익 대비 그냥 유지를 하던가, 이제 나머지 하위 40% 정도는 이제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모두 상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플러스 수익이 되려면 이 한두 개가 10배, 20배가 터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시장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A 기업을 다시 보면, 자, A 기업한테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해서 A 기업이 너무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매출이. 자, 그럼 몇 배가 뛴 거죠? 이 기업은 투자 대비 이제 3배 이상 커진 거죠. 대신 이렇게 시장 크기를 다 먹으려면 얘가 독점이 돼야 되는데 그럴 확률도 매우 적고, 그 다음에 최대한 성공을 해봤자 이제 3배수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 크기가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시장 크기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투자를 받았던, 제가 투자를 해왔던 기업들, 그 다음에 동료 투자자들이랑 상의를 해서 평균적으로는 5천억에서 1조는 돼야 된다. 이 정도 시장 크기는 있어야 이제 투자할 맛이 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5천억 시장 엄청 커 보이는데 여기에 경쟁사가 10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개 기업이 500억밖에 얻지 못하죠? 경쟁사가 없는 시장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이 5천억 1조 시장도 그렇게 막 큰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시장이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진입할 시장이 이 크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성장률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너무 쉬워요. 자, 이 탐샘솜의 역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자, 그래서 성장률의 우선순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이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진입하는 시장이 유기농 아이스크림 시장이기 때문에 이 쏨 시장 자체가 양의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떤 리포트나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신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쏨 시장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아이스크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즉 샘 시장이, 유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유기농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지 않겠니? 라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대신 그걸 할 때 유의점은 이 아이스크림 전체 시장 중에 유기농 아이스크림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있을 거예요. 점유율. 점유율을 구해주시면 좋아요. 이 점유율을 알면 좋은 점은 뭐냐면, 아이스크림 시장이 10% 증가할 때 유기농 아이스크림이 전체 아이스크림 시장의 10%라고 한다면 얘가 10% 증가할 때 얘도 10%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성장하는 게 얘가 성장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쏨 시장도 샘 시장도 성장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얘네도 알아서 커지지 않겠니?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후순위가 되는 거죠. 왜냐면 디저트 시장 전체가 커진다고 해서 유기농 아이스크림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조금 상관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전체 시장을 제일 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